98일, 그리고 65일. 이 짧은 숫자들을 보고 지금 일본과 태국 언론이 우리를 대놓고 비웃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감독의 저주라며 우리 신태용 감독님을 저 일본의 이시 마사타다와 똑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비아냥대고 있단 말이죠.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믿기십니까? 이게 과연 같은 수준의 실패냐는 말입니다. 절대로 이 숫자의 함정에 속지 마세요. 저 김준석이 오늘 이 화려한 커튼 뒤에 숨겨진 그 추악한 본질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겉보기엔 똑같은 몰락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준비 없이 덤비다 스스로 무너진 전술적 자살이지만 다른 한쪽은 이건 우리 K리그 역사상 가장 비릿하고 잔인한 내부 암살입니다. 도대체 누가 왜 신태용이라는 거장의 등에 칼을 꽂았는지 그 더러운 진실의 판도라 상자를 지금 저와 함께 열어보시죠. 자,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한번 직시해 봅시다. 태국의 영웅이라 칭송받던 이시 마사타다가 바툼 유나이티드에서 단 98일 만에 전격 경질됐습니다. 조급하게 몰아붙이다 제풀에 꺾여버린 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신태용 감독님은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 축구의 지도를 바꾼 그 명장이 고향 땅 울산 HD에서 단 65일 만에 짐을 쌌습니다. 지금 주변국 언론들은 아주 축제 분위기입니다. 국가대표팀에서 신이라 불리던 작자들이 클럽 축구의 거친 바닥에 오니 그저 힘 못 쓰는 범인에 불과하다고 대놓고 비웃고 있죠. 아시아 축구의 거장들이 한순간에 퇴물로 전락했다며 깨깨거리는 꼴을 보니 제 속이 정말 미친 듯이 뒤집어집니다. 믿기십니까? 이 기가 막힌 상황이? 하지만 똑똑히 들으십시오. 그건 무지한 자들의 섣부른 판단일 뿐입니다. 영광의 광채는 사라진 게 아니라 추악한 계산 속이나 철저하지 못한 준비에 잠시 가려진 것뿐이란 말이죠. 만약 신태용 감독에게 제대로 된 전권이 주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쯤 울산은 순위표 최상단에서 포효하고 있었을 겁니다. 한 명은 본인의 오만함이 부른 전술적 자살이었지만 다른 한 명은 정교하게 설계된 내부의 덫에 걸린 겁니다. 똑같은 실패라고요? 천만의 말씀. 왜 이 두 사람의 결말이 겉으론 같아 보여도 그 본질은 하늘과 땅 차이인지 지금부터 그 비릿하고 소름 돋는 내막을 하나씩 해체해드리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지켜보시죠.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요. 자, 이제부터 이 비극의 속살을 아주 잔인할 정도로 도려내 보겠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둘 다 중도하차한 실패자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그 몰락의 과정을 보면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이시 마사타다를 봅시다. 이 양반은 전형적인 전술적 자살을 택했습니다. 태국 대표팀에서 물러난 지 고작 9일 만에 바툼 유나이티드 사령탑에 앉았어요. 9일!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아무리 태국 리그를 잘 안다지만 이건 전술가로서의 기본을 망각한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자기 선수들이 누군지도 파악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전쟁터로 뛰어드니 결과가 뻔하죠. 포항 스틸러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셀랑고르 같은 팀에게도 발목을 잡히는 그 비참한 꼴을 보십시오. 이건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본인의 선택이 부른 참사입니다. 준비 없는 열정은 그저 만용일 뿐이라는 걸 이시이가 똑똑히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신태용 감독님은 완전히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도 무려 7달 동안이나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K리그로 화려하게 복귀하기 위해 에너지를 응축하고 상대 팀들을 현미경 분석하며 치밀한 복수극을 준비했단 말이죠. 신 감독에게 준비성이 부족했다? 이건 축구를 전혀 모르는 자들의 비겁한 헛소리입니다. 그에게 부족했던 건 단 하나, 바로 감독을 믿어주는 정직한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이시인은 경기장 안에서 전술로 망했지만 신태용은 경기장 밖에서 정치로 살해당한 겁니다. 울산의 그 끈적한 기득권 세력과 보이지 않는 검은 손들이 신 감독의 손발을 묶어버렸는데 대체 어떤 명장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전술적 패배가 아니라 명백한 내부 암살입니다. 한 명은 적을 몰라서 스스로 무너졌고 한 명은 아군이라 믿었던 이들의 칼날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둘을 똑같은 실패자라고요? 진짜 기가 차서 웃음도 안 나옵니다. 이 극명한 본질의 차이를 모른다면 아예 축구를 논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신태용은 패배한 게 아니라 승리할 기회조차 박당당한 겁니다. 참으로 비통하고 분노스러운 현실 아닙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아니, 이거 가슴 아픈 정도가 아니라 피눈물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은 신태용 감독님이 전술판 위에서 실력이 부족해서 쫓겨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신태용 감독은 단 한 번도 전술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울산 HD에서 보낸 65일, 그 짧은 시간 동안 치른 7경기에서 1승 3무 4패라는 성적표. 그래요. 숫자만 보면 초라해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건 전술의 실패가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살인입니다. 울산이라는 팀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끈적끈적한 기득권, 이른바 울산 카르텔이라 불리는 그 검은 양들이 신 감독님을 향해 정교한 덫을 놓은 겁니다. 신 감독님이 어떤 분입니까? 타성에 젖은 팀의 강철 같은 기후를 심고 잃어버린 위닝 DNA를 되찾으려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온 건 무엇이었습니까? 음원 대신 냉소였고 투지 대신 태업이었습니다. 여러분, 경기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패스는 끊기고 뛰어야 할 선수들의 발은 마치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실수일까요? 아니요. 이건 감독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기 위한 추악한 항명이었습니다. 이시 마사타다는 경기장 안에서 전술을 통제하지 못해 스스로 무너진 전술적 자살이었지만 우리 신태용 감독님은 다릅니다. 그는 전술을 펼치기도 전에 선수라는 탈을 쓴 자들에게 통제당할 기회조차 박당당한 겁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팀을 바꾸려 할 때 뒤에서 칼을 꽂는 이 비겁한 행태, 정말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권력 노름을 방치하고 묵인한 구단의 태도입니다. 이건 신태용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정직한 땀방울보다 사적인 인맥과 기득권을 우선시한 울산 축구의 거대한 우점입니다. 어떻게 명장이 오자마자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신태용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는 썩어빠진 내부 권력에 맞서다 장렬히 전사한 희생양일 뿐입니다. 이 비극적인 65일의 진실을 우리 팬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신 감독의 잘못이 아니라 그를 품을 그릇조차 되지 못했던 그들의 치부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짜 자존심 상해서 장도 안 옵니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클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제발 이 진실을 똑똑히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신태용 감독님이 울산을 떠난 지 벌써 4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왜? 아직도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신 걸까요? 일본 언론이나 태국 언론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거봐라, 불러주는 데가 없는 무직신세 아니냐며 아주 대놓고 낄낄대고 있어요. 정말 가당치도 않은 소리입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저 일본의 이시이 마사타다가 보여주는 침묵과 우리 신태용 감독님의 침묵은 그 차원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시이의 침묵은 한마디로 도망입니다. 98일 동안 자신의 전술적 미천이 다 드러나고 믿었던 커리어가 박살난 것에 대한 공포죠. 그는 지금 깨져버린 자존감을 수습하기 위해 숨어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철학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렸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신태용 감독님은 어떻습니까? 그의 4달은 무능의 소치가 아니라 바로 고고한 자존심이 선택한 결단입니다. 울산에서 겪었던 그 비릿한 배신의 냄새, 여러분은 벌써 잊으셨습니까? 감독에게 전권을 주기는커녕 뒤에서 칼을 꽂고 발목을 잡던 그 추악한 배신자들. 그런 자들이 득실되는 판국에 어떻게 자신의 소중한 상방보검을 다시 꺼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신 감독님의 이 침묵은 한국 축구계를 향한 가장 강력하고도 매서운 무언의 항명입니다. 나는 더 이상 정직하지 못한 자들과 손잡지 않겠다. 축구가 다시 축구다워지고 지도자의 권위가 존중받는 그날까지 내 전술판은 결코 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서슬퍼런 선언이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네시아를 아시아 정상급으로 올려놓은 그 명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오라는 곳은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신 감독님은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배신자들이 득실되는 곳에서 억지로 웃으며 지휘봉을 잡느니 차라리 고독한 침묵 속에서 때를 기다리겠다는 그 강단. 이게 바로 우리가 열광했던 신태용의 진짜 DNA 아닙니까? 그는 지금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높이 날기 위해, 그리고 더 투명하고 정의로운 그라운드를 찾기 위해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있을 뿐입니다. 이 침묵이 길어질수록 떨고 있어야 하는 건 신 감독님이 아니라
그를 모함하고 내쫓았던 울산의 그 검은 세력들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침묵이 끝나는 날 신태용 감독님은 우리에게 증명할 겁니다. 진정한 명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며 오직 명예와 가치를 위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침묵을 응원해 주십시오. 진짜 명장은 결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계로 증명하는 법입니다. 자, 이제 누가 진짜 실패자입니까? 제 눈에는 그를 잃은 한국 축구가 실패자로 보입니다. 정말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65일. 이 짧은 숫자가 결코 한 전설의 가치를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이시희와 신태용의 비극, 이건 2026년 아시아 축구의 가장 잔혹한 두 조각일 뿐입니다. 이시희는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졌을지 몰라도 우리 신태용 감독님은 아군이라 믿었던 자들에게 비겁하게 발목을 잡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축구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꺾이지 않는 불굴의 정신 아닙니까? 신태용 감독님은 여전히 전사의 DNA를 품고 당당히 서 계십니다. 울산에서의 그 65일은 끝이 아니라 더 크고 웅장한 승리의 찬가를 부르기 위한 잠시의 고통스러운 휴지기일 뿐입니다. 결국 울산이 틀렸습니다. 역사가 똑똑히 증명할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보물을 제 발로 걷어찼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뼈아픈 것인지를 말입니다. 신태용은 다시 돌아옵니다. 더 강력하게, 더 뜨겁게 우리 축구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기 위해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자, 누가 진짜 승자인지 두고 보십시오. 우리에겐 아직 신태용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석이었습니다. 비가 그치면 반드시 해가 뜨는 법입니다. 신태용 감독님은 전보다 더 강력하게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라커룸 카르텔입니까? 아니면 전술의 문제입니까? 지금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함께 지킵시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